안녕하세요. 꿈순이의 식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흑화분에 있던 아이비를 가지치기 하여 물꽂이를 통해 수경식물로 키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빠네 집에 있는 아이비인데요. 10cm 포트에 있던 작은 아이비였는데 매번 잘라도 또 저렇게 무성해져서 매년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지치기를 해야 저렇게 풍성해지기 때문에 매번 잘라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4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왔습니다. 참고로 아이비를 자를 때 장갑을 안 낀 손으로 가지를 만졌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이비 집에는 독이 있거든요.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 가위와 물꽂이할 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빠졌죠. 바로 장갑인데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지 하나를 잡아 물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잎과 잎이 나는 사이를 마디라고 하는데요. 물에 들어가는 부분 중 어느 마디에서 뿌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2~3마디 정도는 잎을 정리해 줘야 해요. 잎을 정리하는 이유는 식물은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뿌리 혹은 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잎이 달려 있으면 뿌리가 나오기 힘들겠죠. 아래쪽에서 뿌리가 잘 나오도록 잎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의 잎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뿌리 생성이 느려지거나 혹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의 경우에는 2~3개 정도 남기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손으로 아이비를 만지고 있거든요. 아이비는 독성이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아이비를 키우면서 소량을 만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양의 가지를 자르고 그 즙을 직접 만져서 결국은 독에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후두 부분이 붓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머리 쪽도 통증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만진 손가락도 후끈거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오른쪽 얼굴이 욱신거렸어요. 실제로 아이비 잎을 먹게 되면 호흡 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즙에 노출만 되어도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를 만질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이비 잎의 독성은 초파리를 8분 만에 죽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타출 넘버1에서 소개한 독성 식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내 식물에 대해 검색해보고 정확한 이름과 특성을 기억해 놓는다. 두 번째, 독성이 있는 식물은 애완동물이나 아이의 활동 반경 안에 놓지 않는다. 세 번째, 독성 식물을 삼켰다면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우유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 독성을 희석시킨다. 다섯 번째,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되 아이가 삼킨 식물은 가지고 간다. 참고로 저는 오가피가 독을 빼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길래 평소에 먹던 오가피 즙을 따뜻하게 데워서 많이 마셨어요. 실제로 오가피가 아스피린의 4배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도 좋을 것 같아서 수시로 마셨고요. 결과적으로 다음날 괜찮아서 병원은 안 가게 되었어요.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비 즙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비 가지를 다 정리해서 물꽂이를 했는데요.
잎이 이렇게 처진 이유는 가지를 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정리를 해서 그렇거든요. 물이 오르면 다시 생생해질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뿌리 내리기에 실패한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마른 가지나 썩어버린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물꽂이에 실패하는 가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면 물이 탁해지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패했어요. 물꽂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부분이 좀 어두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물컵에 담가뒀잖아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두운 게 좋아요. 뿌리 쪽이. 지금 제가 물꽂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육이 볼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육이 볼은 천연 광물질 제올라이트를 주 원료로 하여 1000도의 고온에서 구워 내부에 많은 기공을 가진 다공성 인공 토양이에요. 다육이 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물속에 암모니아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건 바로 제올라이트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식물의 상목과 뿌리 내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침 다육이 볼 중립이나 소립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특대립을 넣었는데 작은 입자에 다육이 볼을 넣으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꽂이를 할 때 이런 돌멩이들을 넣어주면 식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는 더 좋겠죠. 그래서 다육이 볼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육이 볼 소립으로 물꽂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잘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입자 말고 작은 입자의 다육이 볼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비는 양지, 방그늘, 음지에서 모두 잘 자라는 편이고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실내의 조명이 밝은 곳에서라면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환경 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해주고 실내 습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좋아요. 물꽂이로 활용하다가 수경식물로 1년 이상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성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순이의 식물 이야기, 아이비 물꽂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